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그전 제 방송, 녹화 방송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주식 강의나 차트 설명 이런 걸 좀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섹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나 또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그닥 의미가 없는 거죠. 해석 자체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좋다, 뭐 테마가 강하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몇 번 경험을 했듯이 이 시장 변동 장세에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수를 섣불리 할까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장이 좀 좋아지면 그전처럼 이제 테마도 또 말씀드리면서 테마 또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먼저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장 진행 중인데, 자, 이 코스피가요 기가 막히게 종가 때 이 위치에 올려놨어요. 이 위치에. 그죠? 이 저항선의 분봉이거든요. 이 저항선에다가 기가 막히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보통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냐면 갭을 띄우거나 또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나스닥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갭을 띄운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으로는 2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즉 갭을 띄우면 인버스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정이 시작이 된 상황은 맞는데 이 조정이 된 시장 상황 속에서 장 후반부터 이 이격도가 보이시나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에 있는 저항 매물을 개의치 않고 단번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개미를 유혹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봤어요. 개미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에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뭐랄까 사고 싶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매수를 막 하고 싶어지고 더 크게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런 차트에서 조정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 입장은 이제 제가 지금 보는 상황은 이 모양에서는 이 모양을 주고 나서는 보통의 경우는 조정을 좀 큰 폭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이걸 좋게 보고 있진 않고,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제 가능성으로 봤을 때 전 좋지 않게 밀릴 것이다라고 보지만 내일 만약에 나스닥에 의해서 갭을 띄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반대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중요한 위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위치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올 수가 없는 위치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매물이 박살나고 나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갭까지 하락한 상황 속에서 올렸다. 즉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2.6%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2.6%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갭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4%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박을 이기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장중에 종목을 관찰해 보니까 삼성전자를 좀 볼만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지 라인에서 지켜주고 가격을 올려주는 그림이긴 했어요. 올려주는 그림.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여기가. 이 강력한 저항대를 삼성전자 역시 탈환할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시초에 예상 가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예상 가격을 보시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차트 상으로는 강하게 빠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차트상 강하게 빠지는 자리.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사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증시의 또 단기적인 흐름이 또 바뀌어질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게 또 장 후반에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저항 부분에 딱 올려놓는 게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죠. 그죠? 지금 차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나스닥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상황에 지금 처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슬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위로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직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밤 장에 또 살펴봐야겠네요. 이게 사실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데드 신호가 강하게 나왔어요. 데드 신호가 강하게 나왔고 이 라인이 정말 얘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라인이었거든요. 이 라인에서 중요한 라인이어서 제가 이제 비유로 절벽에서 누가 밀기만 하면 이제 추락한다라고까지 비유를 했었어요. 절벽에서 누가 툭 밀면 이 자리에서는 툭 밀면 쭉 밀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자리. 근데 일단 밀려갖고 큰 폭으로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늘 또 갭을 상승시키면서 또 탈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코스피랑 차트가 지금 완전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똑같이. 그러니까 세력밖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세력밖에. 지금 뉴스는 헷갈리게 하죠. 뭐 한국이 뭐 선방을 했다. 경기 이제 뭐 침체 중에 한국은 뭐 1점 몇 프로다. 그리고 기업 등급도 뭐 어느 정도 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다. 이제 평가 등급 있잖아요. 신용.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막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 마치 이 코로나를 극복할 것 같은 마냥 그런 식으로 판을 짜고 있지만 결국은 근데 그건 세력들의 다 그냥 눈속이고 다 뉴스고요. 근본적으로는 나스닥과 함께 가고 있고 나스닥이 박살나면 같이 박살날 겁니다. 지금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투자 철학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한국 자체에 호재가 있어도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스닥이 박살나고 한국 증시가 버텨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한국 증시가 살아남는다라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국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선두주자로 앞서는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로 앞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수출 관련된 제조업 관련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문 닫고 있지. 일이 없는데 무슨 앞서 나가요. 해외에서 지금 수주가 다 끊겨 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재개가 되고 중국 경제 돌아가고 미국 경제 돌아가야 그 다음에 이제 걔네가 안정권이 돼야 우리나라가 팔 수 있는 거죠 물건을.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다 무시하고 단순히 이제 방역 체계에 성공했다라는 이유로 경제가 재개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런 말 함부로 믿지 마시고 지금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유가 폭락이죠. 유가 차트도 한번 살짝 볼게요. 지금 유가 레버리지 차트거든요. 근데 이 박살난 거 보세요. 네, 지금 가격으로는 $15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현 시간 시점으로. 오늘 근데 이제 어제 새벽에 $6까지 빠졌었죠. $6대까지 빠졌다가 폭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올라오고 있는데 참 이 유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배제라는 것기도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유가는 일단 반등은 큰 폭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원유 ETF 가지신 분들은 하한가 맞아서 아마 손실이 굉장히 클 거예요. 좀만 눌림에서 매수했어도 지금 반토막 정도 났을 거거든요. 대부분 30 이상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들고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당장에 큰 폭으로 올라오는 거 기대하기보다는 진짜 원유 그 전에 말씀드렸죠. 원유 ETF 이런 거는 이거 장투용이에요. 이거는 장투용.
단타로 막 이게 할 생각으로 하셨던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미국 시장이 움직일 때 원유값이 많이 움직여서 갭으로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리스크가 커요. 한 번만 내려가도 갭 하락이 마이너스 5% 이상, 10% 이렇게 치는데 이거를 베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에 베팅한다는 거. 그래서 장기로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일수록. 그래서 2달 정도를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반등폭이 한 $20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도 일단 5월달 좀 되고 6월달 좀 되면서 미국이 경제 가동을 좀 시키는 걸 보면서 아마 기대 심리로 또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20 이상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뭐 단타 칠 생각으로 하니까 이렇게 폭망하는 거예요. 급하게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천천히 매수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북주는 뭐 지금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다 많이 밀려 있고, 대북주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차트는 좋은데 얼마 올라갔다가 이제 큰 폭으로 밀리면 다시 사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침 악재가 떴어요. 이 정도 악재면은 지금 이제 말들이 많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수술한 것도 사실이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사나 루머나 이런 걸로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상승폭에는 일단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조금 높죠.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안녕하세요 하고 딱 나오면은 그때는 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2차 파동 노리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2차 파동이라는 건 지금 한번 수급 들어오고 상승폭을 줬잖아요. 그 다음 쉬었다가는 2차 파동 얘기하는 거예요. 쉬었다가는 그걸 노리는 게 적절하지 이거 당장 어떻게 해먹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북한 관련주는 말장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주저앉고 없던 일로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빅텍도 마찬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드릴 말씀이 있나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주들은 약간 식어가는 분위기죠. 식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와중에 그래도 바이오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좀 주목해야 될 게 셀트리온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추세도 살리고 있고 변곡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차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얘와 더불어서 또 시총 큰 애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얘네가 만약에 2차 파동으로 한 번 더 쏴준다 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어설프게 쏘면 안 되고 여기서 롱바디 양봉을 하나라도 찍어주긴 해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움직임 괜찮죠? 이런 움직임을 만약 얘네가 지속성을 가지면서 유지를 해주면은, 또는 이제 여기서 슈팅이 둘 다 같이 나오면은 코스닥은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여부인 것 같은데 테마들이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시장을 달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시장을. 근데 이렇게 테마가 쉬지 않고 돌려먹은 적은 역대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정확한 말이겠죠. 본 적이 없고, 차트 저렇게 만드는 것도.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슈팅이 안 나오면 여기서 나가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안 나오면 이제 뚫거나 뭐 이런 롱바디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 이 상태로 죽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면 눌리고 나서 다시 좀 오르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좀 크게 봐야겠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바이오 종목이든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예, 이거는 재료가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그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인해서 나스닥 차트, 그러니까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료? 하락 재료. 하락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크게 무너진, 차트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지속성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 하락으로든 아니면 속도가 빠르게 되든 어쨌든 하락 자체는요, 단번에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한 2년 정도로 잡고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과열이면은. 그래서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점진적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척도 할 거예요.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 자체에 어떤 기반이 무너지면은 증시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개별 종목 몇 개는 있겠죠. 뭐 IT라든지 뭐 어떤 섹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오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산업군이 무너지면은 부도라든지 디폴트 소식이 들리면 장기적인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저는 아직도 그 그림을 보고 있고 유가를 통해서 미국 셰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다른 나라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이탈리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가 그 과열이 그러니까 자산 버블 상태가 이미 다 끝까지 채워놓은 상태였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 아니더라도 어떤 명분이든지 터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명분을 두든지 터질 거였어요. 어떤 명분을 두든 예로 터지든 다른 애로 터지든 터질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실이 지금 코로나가 작용을 해서 차트를 망가뜨렸고 망가뜨린 차트는 이제 과열된 차트는 상투권에서 나온 음봉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투자 기본 원칙인 거죠. 그래서 그 원칙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증시가 반등해 주고 있는 것도 참 개인들을 참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더 시장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건 없겠지만 어쨌든 추격 매수만 좀 자제하고 이렇게 오를 때마다 내려올 때 매수하면 또 큰 폭으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 구간을 전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보시려면 올라타서 막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증시라는 거는 파동을 일으키면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상승으로 왔으면은 눌릴 때 세게 눌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엄청 셀 거예요. 이때 수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할 필요가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원유 가격에 대해서는 또 아까 드린 말씀 다 드렸으니까 마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